뭐 우리가 이제 본 나머지 이제 문제들은 뭐 우리 본 교과 과정에서 이제 본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 연습하면서도 일부 이제 다뤘던 문제들도 있어. 자, 1-3번부터는 간단하게 그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습해야 될지 그런 것만 살펴봐야 될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 그렇지? A의 x제곱에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2의 지수 함수를 갖다가 자연대수 함수를 갖다 이렇게 줬어요. 합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ABC 실수에 A가 양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함수에 대한 조건을 부등식이라든지 이제 따로 준 거지.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가지는 수학적 특징을 이제 조사하게 하는 문제야. 그래서 x-1의 fx를 곱한 것이 항상 양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gx 이거는 이제 그 함수의 조건을 준 거지. 그냥 제시문에서 짧게. gx f'x를 할 때 곡선 y gx와 직선 y a 플러스 4의 x-3은 좌표 평면에 0과 1 사이인 영역에서 서로 만난다. 반드시 한 번 이상 만난다라고 하는 또 조건을 주어졌고요. 그리고 함수 gx를 갖다 f'x와 같은 도함수의 형태로 준 걸로 봐서 이 gx의 미분이나 gx의 적분을 통해 가지고 함수 fx의 어떤 특별한 성질들, 즉 도함수의 도함수를 다루는 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많아. 이런 문제들의 또 특징이야. 여기 왜 하필이면 gx를 굳이 정의했는지 그것도 신경을 써봐야 돼. f 더블 프라임 x라고 그냥 쓰면 될 텐데 그냥 할 수도 있는데 미분을 하더라도 왜 굳이 gx를 했는지. 보통 이런 식이 나오면은요, 이 도함수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고 뭘 다루려고 하는 거냐면 f 더블 프라임 x에서 함수의 오목볼록성을 따지기보다는 f 더블 프라임 x, 즉 g 프라임 x의 부호를 이용해 가지고 도함수인 f 프라임 x가 증가함수를 갖다 따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 알겠지? 그래서 식을 갖다 일부러 이렇게 좀 꽈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귀찮게도. 그래서 이 도함수가 또 다른 직선과 교점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이제 해석 같은 것들, 주어진 조건 해석이지. 이게 주어진 조건 제대로 해석해서 문제에 활용만 하면은 문제는 금방 풀리는데, 조건관을 이용하여서 F0와 F1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거기 뭐 대입해서 실제로, F0와 F1의 값을 각각 구해보시오. x의 x- 제시문 가하의 조건을 이용하니까 x의 x-를 fx가 양이라는 조건에서 x는 반드시 어떤 값을 가져야 돼? 이게 양이기 위해서는. 함수 fx는 주어진 함수는 연속이고 제시문 가해 조건에서 x의 x-의 fx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에 따라서 지금 fx의 부호가 결정되게 되지. 그치? 그런 조건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려고 내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돼. x가 0이나 x가 1인 값에 특별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치? 그래서 x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음수 해가지고 fx는 양이 되어지게 되지. 그치? 또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게 돼? 그때에도 양수의 fx 곱이 되어서 양수가 되어지게 되지. fx는. 그리고 x가 0과 1 사이에서는 fx는 음이 되어지게 돼. 그래서 이 조건은 이런 조건들을 갖다가 뭐 보고 경험한 적은 많지는 없겠지만은 이런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 한번 봐도 알겠죠? 이거 좀 특별한 조건으로 보기 힘든 조건들을 갖다가 쓰는 경우라서 혹시라도 나오면 학생들이 해석하는데 좀 골치를 많이 앓는 뭐 그런 이제 문제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x가 0과 1 사이에서는 음수이고 그 다음에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음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F0와 F1은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좀 특별한 해를 구하는 방식이야. 가번 조건 시기 해석. 2번 B와 C를 A에 관한 식으로 각각 나타내시오. B와 C를.
뭐 BC 구하는 거야. 각각의 뭔 값들을 특별히 대입해 보면 되지. 거기에 2의 x제곱 때문에, 그치? x 이퀄 0. f0에 대한 값을 알고 있으니까. 왜 1번을 구하게, 이것도 문제 연계성이야. 1번에서 왜 f0하고 f1을 찾게 한 거야? 실제로 함수 fx에다 대입해가지고, 알겠죠? 실제로 함수에 대입해가지고 그 개수들을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을 지금 2개 얻은 거야. fx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0과 1을 대입해 봐야겠지. 그래서 A에 대한, A, B에 대한 식들을 정리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항상 막히거나 좀 감이 안 잡히거나 그럴 때는 제시문이나 문제 연계성 이런 것들 항상 한 번 더 활용을 해봐.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요건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f'x에 대해서 gx를 f'x로 이제 정의해 준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함수 f'x를 구해서 gx를 만들어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조건상에서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지. a가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f'x까지를 조사해 보면, f'x를 조사해 보면 f'x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고, 즉 g'x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f'x가 양이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고 g'x가 양인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고 f0는 0이고 f1은 1도 0이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식변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2번과 관련돼 있어. 2번에서 b의 값을 구한 걸 갖다 이용해가지고 b를 실제로 대입한 다음에, b를 실제로 대입해서 b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b 대신에 a에 대한 표현으로 다 바꿔주고, b가 a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b를 남겨두면 안 되겠지. a에 대한 조건을 구하려면, 그치?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일부러 이제 a에 대한 2번을 이용해서 전체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고, 그로부터 a가 양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gx f'x에 대해서 f'x를 구한 gx에 대해서 g'x 역시 뭐다? f'x가 양이니까 g'x도 양이어야 되겠지. g'x가 f'x니까. 그리고 g'x가 양이면 함수 gx는 이 여기에 정의하고 있는 f'x, 즉 gx는 그대로 증가함수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함수의 이제 그 증감, 도함수와 함수, 이계도함수 간의 그런 이제 gx와 fx를 갖다가 증감을 통해 가지고 함수의 그 조건을 만족하는 f0 이퀄 0, f1 이퀄 1의 조건을 만족하고 아래로 볼록한 조건을 만족하는 식들을 갖다 이제 차분하게 하나씩 이제 정리해서 계산해서 가야 되는데, 요건 뭐 문제는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는 있어, 실제로. 그래서 3번은 여기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일단 1번, 2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1-4번에서는 이제 2018년도 숙대 기출문제로 나온 문제인데, 보통 숙대 문제가 제가 어저께도 좀 잠깐 얘기했는데 아주대 문제하고 좀 성향이 비슷하게 우리가 교과상에서 쉽게 다룰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수리적인 어떤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묻고 이해의 정도를 묻고 이제 확장하는 그런 문제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이기도 해. 둘레의 길이가 1인 원의 그림일과 같이 세점 OAB를 원의 둘레의 길이가 그 3등분이 되도록 이제 정하고, 두 점 피크가 점 O를 출발하여 원의 둘레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움직인다고 하자. 이때 두 점 PQ가 모두 호 AB 위에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 단 여기서 호 AB는 점 O를 포함하지 않는 호를 의미한다. 차분하게 해석해야 돼. 읽어서 상황들을. 점 P의 속력을 1, 점 Q의 속력을 V라고 하자. 단 V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두 점이 호 AB 위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여러 경우로 나누어 증명할 수 있다. 증명하는 과정을 아예 보여준 거야. 알겠지? 제시문 이해하는 문제야 또. 그리고서 1, 2, 3의 과정들을 쭉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고서 있고, 그 사실들을 이용하여서 좌표평면상에서 뭐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은 뭐 순서상 이용하고 뭐 해서 하는 문제로 쭉 돼 있는데,
여러분들 요 문제는요, 지금 제시문, 이 논술 문제의 한 대표적인 형태의 유형으로서 순수하게 제시문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 연습하기에 괜찮은 문제야. 알겠지? 그리고 아주 독특한 함수, 그 다음에 그 함수에 대한 부등식의 영역, 함수에 대한 표현과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표현들을 갖다가 조건들이죠. 조건을 부등식의 영역으로 나타내는 그런 수학적 방법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지금 요게 이제 지금 숙제 문제로 출제했지만은 뭐 이런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수학적 접근법이라든지 조건들에 대한 해석들을 갖다 내는데 연습하는 데 괜찮은 문제니까, 뭐 만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문제를 풀기 좀 힘들거나 귀찮다고 생각되면 제시문만 열심히 읽어놔도 좀 꽤 쓸모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 알겠지? 응?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시문 나에 보게 되면은 x가 양의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y가 fx 플러스 fy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fx가 x-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이제 두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 fx를 이제 실제로 구하는 과정을, 즉 부등식에 대한 이제 증명이야. 특정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어떻게 구해내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제시문에 있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함수 자체를 어떻게 구하는 그 수학적 방법의 제시문에 아예 다 소개가 돼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제시문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이제 함수 문제들도 있다고 하는 거. 특히 이제 함수의 부등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f'(x), 즉 더함수, 미분계수, 더함수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뭔가 또 계산하는 부분들 나오지. 그런 부분까지 연결되는 점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세부적인 어떤 문제의 풀이보다도 거기에 대한 그 제시문상의 해석을 내려보고 해설지 놓고 그 해설지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 한번 쫙 읽어가면서 제시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문제들도 되는구나 라는 거 한 번만 봐도 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문제 풀이법에 대한 어떤 요령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수리적인 간혹 가다가 나올 때 이제 가장 까다로워하는 게 이제 부등식의 증명 문제들이 종종 까다롭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더 특별하게 함수 자체를 갖다 보통 여러분들 함수 조건 줄 때 특정 함수 조건 주고 그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문제를 보게 되면 부등식의 조건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 등식의 조건을 주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야. 그치? 뭐 로그 함수의 특징이라는 지수함수의 특징들이 보이거나 하는 그런 이제 등식의 조건의 함수를 많이 보는데, 여기는 이제 부등식의 조건으로 주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그렇게까지 확장하는 것도 한번 제시문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도움 될 만한 새로운 이제 수학적인 요소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받으시기 바래요. 물론 이제 숙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어.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아주대 쪽이나 이쪽 분들은 좀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1-5번. 자연수 n에 대해 함수 fx와 gx가 또 함수 fx, gx 조건 주고 다루는 문제지. 지금 1단원의 문제들이 지금 함수 fx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을 주고 그 함수 fx의 성질이 어떤가를 정하는 그런 이제 방법적인 걸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쓴 거야. 이건 이해해야 될 문제로서 제시문 없이 그냥 단순 질문형으로 이제 나온 그런 이제 단편적인 문제야. 자연수 n에 대한 두 함수 fx, gx가 각각 fx가 3차 함수의 n의 개수를 포함하고 있고요. gx는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n의 개수를 포함하고 있는 개수의 n을 포함하고 있는 gx로 되어 있다. 두 곡선, 즉 3차 함수와 gx, 2차 함수가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둘 이상인 자연수 n을 모두 구하시오. 여기 모두 구하라는 얘기는 실제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주기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거든. 상가함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기적 표현으로 이제 나타내는 방식을 쓰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그 문제에서 주어진, 일단은 fx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어? 3창의 개수가 뭐다? 양수인 함수지. 그치? 그 다음에 자연수 n이기 때문에 gx 역시 아래로 블록한 함수야. 그치? 그래서 3차 함수의 3창의 개수가 양수인 함수, 모든 개수가 양수지. 그치? 두 함수들이 다. 자, 그러한 조건 하에서 두 함수의 교점이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학적 과정이 필요한지. 이 1-5번 어떻게 풀어야 할지 좀 감이 잡히니? 혹시? 응?
어떻게 풀지 좀 감이 잡혀? 생각 떠오르는 게 혹시 있는 사람? 이치민 씨. 벽에서 뭐 소리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 누가 뭐라 그러냐? 성호 씨, 뭐 떠오르는 거 없어? 뭐라고 썼는데? 뭐 또 가리냐? 뭘 쓴 거야? 아니, 뭐라고 썼는데, 봐봐. 이런 문제들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일단은 함수를 합성해 보거나 두 함수를 합성해서 합성된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거나 아니면 함수의 차등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돼. 딱 그거야. 응? 어차피 교점을 구하는 교점의 개수 문제잖아. 교점의 개수라는 거는 만일 이 함수의 차를 구하는 문제, 뭐 차수를 낮춰서 계산하고 싶으면은 차에 대한 함수를 생각하면 되고, 차수를 높여서 짝수 함수로 만들어 보고 싶으면은 합성 함수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그치? 근데 뭐 차에 뭐 3차 함수 정도로 해서 한다고 한다면 fx와 마이너스 gx 해가지고 이퀄 제로로 만드는, 그치? 해가 두 개인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3차 함수로서, 그러면 결국은 뭐 합성해서 뭐 3차 함수가 되겠지. 차를 구하겠더라도. 그럼 3차 함수에 해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인지 찾아보면 되는 거야. 3차 방정식에서 해가. 거기다가 3창의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가 되게 돼? 차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조함수 hx를 fx-gx로 하자.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놓고 걔가 0이 되어지는 근의 조건이 두 개가 형성되도록 3차 함수에서 근이 두 개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들을 한 번씩 차분하게 하나씩 조건들을 갖다 생각해서 정리해 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브리지 과정과 접근 과정들이 유도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나중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 결과까지도 한번 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예제 1-6번. 요거는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과제 문제로도 이제 줘서 아마 푸신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니? 1-6번 지금 처음 보는 사람. 한양 에리카 문제. 에리카 시험 본 사람 없냐, 여기? 이거 기존에 작년 문제니까. 기출 문제 혹시라도 공부했으면, 응? 뭐 기출 문제 안 나오니까 안 봤나 보구만. 자, 1-6번 같은 경우에 다음 제시문 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요거는 좀 특별한 규칙. 요거는 딱 봐도 제시문 가가 뭐가 어떻게 돼 있어. 함수 f0x, f2x, f3x, f4x, f5x, f6x.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게 나열되는 함수가 아니지. 물론 수학 문제에서 무작위로 나열되는 함수가 얼마나 되겠냐면은 너무나 규칙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치? fnx란 시그마 k 이퀄 0부터 1 플러스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k 팩터리얼 분의 x의 k제곱의 식들이지. 그치? 제시문 나. 함수 fx가 닫힌 건 0과 a, b 사이에서 연소이고 부호가 서로 다르면 그 곱수는 음이다. 뭐 이런 거 왜 줬는지 모르겠다. 어딘가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써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준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제시문 나는 이제 사이값 정리지. 사이값 정리는 이제 수리적으로 표현을 바꿔서 써도 되는 거야. 알겠죠? 1-1번. 다항식 f5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f5x를 g5x를 f5x의 역함수라 하자. 즉 g5의 f5x는 x이고 또한 f5 g5x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때 g5 프라임 1과 g5 더블 프라임 1을 각각 구하라요. 힌트야. 문제 전체를 푸는 힌트가 1번에 있어.
뭐 해보라는 거야, 이거? 미분해보라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어. 일단 미분해보는 거야, 그치? 당연히 미분에 손이 가겠지.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오차식을 갖다, F5X를 갖다 한번 미분해봐. O5X 미분하니까 결과가 어때? 그치, F4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걸, 그런 걸 이용하라고 요 힌트를 준 거야. 힌트처럼 문제 준 거야. 그래서 결국 G5'1은 뭐와 같아지게 돼? F4 1과 같아지게 되지? 그치? 물론 이제 계산하고 그냥 거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만일 조금 뭔가 P를 받았다고 한다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게 돼 있어? G5 더블 프라임까지 하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혹시라도 거기서 멈춰버릴까봐, 한 번 그냥 미분하고 끝날까봐, 한 번 더 미분해서 규칙성 또 점검해봐라. 제대로. 그래서 F4 미분하니까 또 뭐야? F5 미분하면 F4고, 그치? F5 더블 프라임, F4 프라임, F3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F3 1이다. 즉, F5 프라임 1은 1 플러스 1 플러스 2팩분의 1 플러스 3팩분의 1 플러스 4팩분의 1. 그치? 꼭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뭐 시그마식으로 해서 표현해도 되고. 1 플러스 시그마 K 팩토리얼분의 1. 혹은 시그마 K 이퀄 0부터 뭐 5까지, 아니 4까지, 5까지 해가지고 뭐 시그마 써서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정리한다면. 일단은 그 함수가, 요 함수 F0의 FKX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미분해서 그 전항의 함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런 규칙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요거 아마 그 전에 제가 잠깐 그 테일러 전개라는 걸 함수 fx에 대해서 다항함수로 a0 플러스 a0 플러스 a1x 뭐 해가지고 다항함수 전개해가지고 테일러 전개하는 걸 잠깐 보여준 게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거하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무한히 더하게 되면 무한대로 이걸 하게 되면 그쵸, 자연대에서 2가 나오는 2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게 돼 있는 그런 이제 식이기도 해. 그거는 이제 좀 경험적인 게 있으면 뭐 그런 것도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가진 않아. 1-10번 다항식 F3의 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근데 참 여기 G5 제가 좀 잘못했네. G5 프라임 X는 F5 X의 역함수를 미분한 거지. 그치? 그래서 역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그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갖다 좀 생각해 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G5X의, 물론 G5-1을 생각하려면은 뭐하고 연계해서? 여기 1 값을 뭐로 전개해 보면 돼? 여기 여하튼 이거 예를 들어 G5X라고 하자. G5-1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G5-1을 생각하면 1 대신에 F5 뭔가 하고 연결시켜 주면 돼. 그러면 소거돼서 X가 튀어나오겠지. 자, G5 X에 대해서 요 X에 우리는 이제 뭐 나중에 뭐 1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간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한 생각한다고 해줘라. 그러면 요거에다가 요 1이 되어지는 F5X가 1이 되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F5X가 1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게 돼? G5에 F5 X 대신에 0 들어가면 되지? 그치? 1 나오지? 그러면 이건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G5-1이라는 것은 그대로 0이 나오는 거지, 그치? 요 X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그치? 역함수 조건으로 주어진 것들을 갖다 조금 활용을 하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이게 G5X는, G5의 프라임은 어디에서 온 걸까? G5 프라임은.
G5 프라임의 식을 나누면. 다른 거 없지. 지금 G5 만일 X 대신에 여기 X 대신에 그것을 대응시킬 수 있는 뭔가 F5에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값에 대해서 대응시킬 수 있는 F5 뭔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차피 미분하는 거잖아. 그치? 어떤 X도 어떤 실수의 값도 이것에 대한 값으로서 우리가 표현하거나 나타내볼 수가 있단 말이야. 대입해서. 그걸 잠깐 이걸로 점검한 거고. 그래서 F5X 이거 그대로 미분해버리는 거야. 그냥 전체. 합성함수 미분이지. 그치? 미분하면 어떻게 되게 돼? G5 프라임 F5 X에 안에 거 미분하면 되죠? 그치? fx에 대한 성질 잠깐 점검했듯이. 그리고 애초에 요게 뭐였어? 애초에 요게 그대로 x였지? 역함성질에 의해서. 그치? 따라서 저걸 미분한 것은 x를 미분한 것과 똑같으니까 여기 1의 조건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G5 프라임 F5X는 F4의 X분의 1과 같은 식이 나오게 돼요. 이제 X 대신에 뭐 넣어주면 돼? G5 프라임 1을 거의 계산하려면 X 대신에 0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0 대입해서 결과적으로 1 하고 끝나게 되죠. 거기 1-1번에 그 G5 프라임 1과 G5 더블 프라임 1을 하기 전에 즉 G5 이퀄 F5 X 이퀄 X라는 식을 준 이유가 있어. 그거를 미분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뭘 대입해라? 그 역함수 정의식처럼 되어 있는 부분 있지? 그걸 미분해가지고 그대로 G5 프라임 X에 대해서 구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1이 되도록 대입을 해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GNX의 0은 항상 1의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특별히 1이라는 값을 선택한 거고. 그래서 이 함수의 여기 역함수의 미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또 규칙적으로 한번 살펴보라는 의도를 이제 드러내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들은 이제 또 더블 프라임은 어때? 더블 프라임은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것도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결국 여기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치?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G5 더블 프라임 나오겠지. 반복이야. 그래서 우변에 또 미분하고, 그치? 그래서 F4X에 마이너스 뭐 제곱분의 1이 되나? 그치? 요거에 이제 제곱에 F5 그치? F3X 더블 프라임 X 했으니까 원래는 F5 더블 프라임 X지. 근데 요건 이제 F3X하고 같으니까 두 번 미분하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다시 또 뭐 대입하면 그리고 이제 이거 넘어가면 되지. 그치? 근데 이거 넘어가면 또 뭐야? F4죠? 요거 넘어가서 지금 F4의 제곱이 되네. 그치? 넘어가서. 그래서 F4X의 제곱분의 F3X. 다시 또 여기에 뭐 넣어주는데 X 대신에 0 대입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0 대입하면 여기도 0 대입하면 여기도 1. 여기 0 대입하면 또 1. 그래서 또 1이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열적인 규칙을 주고서 있는 거야. 함수 사이에서. 그런 규칙들은 이제 물론 이거 푸는 건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 선택해서 예시를 보여준 거고 여러분들 해설이라든지 문제 규칙성을 참고하여서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세요. 1-2번 다항식 f3의 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g3x 이퀄 f3의 역함수의 x라 하자. 그리고 또 식 줬어요. 정적분 인테그럴 1부터 3분의 8까지 g의 3의 x제곱의 dx의 값을 구해라. 역함수의 적분 계산하라. 이거 역함수 적분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역함수의 미분을 해봤는데 역함수 적분은 잘 안 해봤지? 할 일도 별로 없고. 역함수 적분 어떻게 합니까? 역함수 적분.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얘를 차수를 높이지 않고 그냥 F3X, G3X 정도 준 거야. G3X는 F3X의 역함수지. 근데 F3X가 문제 제시문에 나와 있듯이 3차함수잖아. 그치?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야. 그치? 그러면 1과 3분의 8 사이에서 이 F3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때 역함수 적분 역시 뭐의 적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fx의 적분과 관련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함수 fx의 적분과 역함수의 적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좌표 평면상에다가 함수를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여기 gx 적분은 fx의 적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y 이퀄 x에다가 대칭시킨 영역이 되게 돼. 다만 이제 적분 영역이 함수 y에 대해서 y 이퀄 fx 3차식이잖아. 그치? fx가 3차식이니까 1에서부터 절편이 1이니까 1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3차식이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치? 실제로 이제 영역성에다 대충 그려주면 돼. 여기 3분의 8까지에 대해서. 그리고 얘를 y 이퀄 x에 대칭시키면은 1에 대해서 요 x축에서 3분의 8까지에 대해서 얘가 뭐 1, 1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겠네.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y 이퀄 x에 대칭시켜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대로 여기 1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가 있겠지. 그치? 여기 되는 거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3분의 8 대입하면은 이거 3분의 8 대입해봐야 3분의 8 대입하면 이거 1이 되어지는 거 그 3분의 8 대입하면 그대로 이제 함수값이 1이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구하려는 적분의 영역은 어딜까? 적분의 영역은 G3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여기죠?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를 역함수를 갖다가 직접 F3X의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는 있어, 없어? 뭐 구하려면 구할지 모르겠지만 더럽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지 말고 뭘 계산해라? 그냥 fx의 어디 쪽으로 적분하면 되겠어, fx를. 요거 봐봐. fx는 어느 쪽 방향으로 적분해? 이 면적과 이 면적 같겠지? 그치? 그래서 역함수의 적분은 역함수의 x에 대한 적분이야. 알겠죠? 역함수의 x에 대한 적분은 원함수 fx의 y에 대한 적분과 항상 같아요. 이 문제 보면서 그 적분, 역함수의 적분도 어느 정도 좀 알아놔. 응? 주의할 거는 그럼 이거 식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fx에 대해서 y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야. y축으로의 적분을. 혹은 이거는 적분하지 않고도 구하겠네. 이거 적분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지. 적분을 좀 쉽게. 적분을 좀 쉽게 하려면 여기서 이거 y 이거 gx인데 이 gx를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fx인데 이걸 y에 대한 적분해야 되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이쪽으로의 적분은 쉽지가 않아도 어느 쪽으로의 적분은 쉬워? x축으로의 적분은 쉽지? 이런 것도 요령으로 익혀둬. 이 면적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그치? 이 사각형의 면적에서 아래쪽에 적분을 빼주면 되지. 그치?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편할 거야. 이 면적을 나타내는데 이 면적을 만일 여러분들이 적분식으로 쓴다면
얘를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부터 3분의 8까지 f3x에 대해서 얘를 y에 대한 적분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적분은 잘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갖다가 x축에 관한 적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경우에 역함수 적분 다룰 때. 자, 그 다음에 1-3번 f5x와 f6x의 실근의 개수를 각각 구하여라. 즉 f5x 이퀄 0와 f6x 이퀄 0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요거는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전에 잠깐 이제 미분을 통해서 봤지만 fnx와 fn의 x와 fn-1x가 어떤 특별한 관계들을 맺고 있지. 그치? 응? 규칙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든지 여기에 연관된 문제들, 일반화된 연관된 문제들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나거나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나타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f1의 x는 실근을 몇 개 가져? 그치? 1 플러스 x니까 실근을 한 개 가지겠지. 이퀄 제로일 때. f2의 x는? 하나가, f2의 x가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지? 해가 하나라는 거? 완전 제곱식 되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쉽게 봤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비슷한 방법으로 이건 최소값 따져봐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최소값 구해봐.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2분의 1이 나오게 돼.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지? 그치?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에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이기 때문에 해가 존재해 안 해? 그치?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최소값과 함수의 방향, 개형 이런 거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3x는 이걸 3차 함수로서 그대로 해석하면 힘들어. 알겠죠? 이거 계속해서 뭐 n차까지 갈 거니까 뭔가 규칙을 찾아내야 돼. 그 전에 f3x에 대해서 뭘 조사해 보면 돼? 함수의 증감을 조사해 보는 거야. 알겠지? 함수의 증감. 그러면 미분해야 되지. 그치? f3x의 미분은 뭐야? f2x. 근데 f2x가 앞에서 뭐였어? 양수였어. 즉 이 함수는 증가함수야. 자, 3차 함수이면서 증가함수면 어떻게 되어지게 돼? 무조건 방정식의 실근을 몇 개 가져? 한 개 가지게 되지. 그치? 실근 또 한 개 갖게 돼. 그 다음에 f4x 역시 f'x를 생각해 보면 되지. 그치? f4'x는 f3x고 f3x가 0이 되어지는 조건은 몇 개의 해를 가져? 한 개밖에 없어. 즉 그 값을 몇 개 가진다는 얘기야. 4차식인데 그 값을 하나밖에 안 가진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야. 해가 존재해 안 해? 몇 개 존재? 응? 2개? 2개가 가능한가?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극값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지. 응? 극값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f3x가 0이 되어지는 어떤 x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f4x는 어떻게 되어지게 돼? f3c 이퀄 0인 c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값 f4c를 가지겠지. 그치? 그리고 f4c를 가지고 그리고 f4x는 최소값인 f4c보다는 크거나 같을 테고. 그치? 근데 f4c는
F3C보다 어때? 반드시 커야 돼. 거기에 팩토리얼이, 양의 팩토리얼이 붙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4팩분의 C의 4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4팩분의 A의 4제곱보다 커야 돼. 그치? 따라서 fx는 f4x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 해설 보고 한번 쭉 쫓아가봐. 알겠죠? 요 규칙성 한번 봐두는 거는, 말로 이제 선생님이 더 설명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직접 그 규칙성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러면 f4x는 실근을 안 갖게 되거든. 그치? 그리고 다시 또 얘가 실근을 또 한 번 안 가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 같은 이유에서. 얘는 F5X는 F3X하고 성질이 비슷하게 되지. 그치? 그 전엔 단계에서 실근을 가지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홀스 차수로서. 알겠지? 그래서 F4X가 실근을 가지는 이유는 F5'X가 0을 만족하는 함수가,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홀수 차수에서 그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는 하나 또 존재하지. 자, 이제 주기성을 가지는 게 확실하게 나왔지. 그치? 그리고 F5X와 F6에 대해서 실근에 대해서 그렇게 추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6개까지니까 직접 계산해줘도 돼. 일반화해서 하는 거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몇 개 안 되는 거는 그냥 직접 해버리는 것도 괜찮아. 알겠지? 자, 그거 추적하는, 그 형태의 함수 어떻게 추적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봐봐. 이런 형태 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라든지 뭐 아주대, 숙대 이런 문제로도 요거는 괜찮은 문제예요. 에리카 문제로 출제되긴 했어도. 자, 뭐 1-7번 문제 있는데 예제 1-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서 가지고 좀 더 해보시고요. 바로 제 두 번째 총 이제 4개의 이제 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수열 파트라든지 이런 거 특별히 약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함수에 대해 함수가 워낙 다양하게 이제 문제들이 출제니까 이거 외에도 뭐 가우스 함수, 절대값 함수 뭐 여러 가지 함수들, 주기 함수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이제 함수의 표현과 문제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논술 문제로 나올 때 함수 자체가 까다로워지니까 함수의 조건이나 지금처럼 함수의 조건이나 함수를 교묘하게 정의해가지고 뭔가 이제 사람 괴롭힐 궁리만 하는 거야. 먼저 만드는 사람이. 그런 것들 이제 해결해 나가는 단계적인, 그리고 앞에서 지금 fx 금방 봤던 문제나 그 전의 문제들이나 그 문제들이 앞 문제하고 뒷 문제들 어떻게 해서 대부분 연관이 되어 있죠. 어떤 정도는. 그치? 그리고 어떤 규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문제 풀리니까. 자, 그 다음에 수열과 수학적 기납법. 이거 역시 예제 2-1번은 15페이지에 2대 문제는 이제 기출되어진 문제인데 첫 장이 1인 수열 AN이 있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꼴 코사인 2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 AN 점화식을 준 거죠. 근데 점화식 AN에 대한 우항에 AN에 대한 개수가 지금 N에 대한 뭐 코사인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A4가 2의 세제곱에 사인 2의 4제곱분의 파이분의 1임을 보이시오. 뭐 이런 식 보면은 좀 기분 나빠질 수밖에 없긴 한데. 이거 아마 이거 전에 푼 사람 없나? 이거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계속 해가면 돼. 그냥 뭐 A4 정도니까 그냥 바로 점화식에 대입해 버리는 거지. 그치? 응? 수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봐봐. 수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뭐 AN 플러스 이게 점화식인데 AN 플러스 1이 FN, N에 대한 어떤 식이야. 어떤 식의 AN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이거는 그냥 축차 대입이라 그래. 차수 낮춰가면서 계속 대입하면 나오는 거야. 알았지? 응? AN은 다시 또 뭐가 되어지게 돼? F의 N-1에 A의 N-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다시 또 대입하면 F의 N-2에 A의 N- 이렇게 가겠지. 봐봐. 이걸 일반화해가지고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은 fn 곱하기 땡땡땡땡땡땡 f의 1까지 가겠죠. 그치? 물론 이게 어디서 끝나느냐는
이 문제의 조건에 따라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지? A2에서 끝나냐, A1에서 끝나냐, 심지어는 A0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에 마지막에 A1. 그래서 초항과 이 나열된 식들의 차수를 점차로 내려가서 식들의 곱으로 무조건 표현되게 돼 있어, 이거는. 이 점화식은. 그 형태 한번 봐둬.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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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의 곱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A1은 1이라고 했으니까는.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겠어? n이 1일 때로 끝나겠지. 그치?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에 뭘로 끝나? a의 1으로 이렇게 끝나. 얘가 1이니까. n 대신에 1 대입하면. 그 다음에는 코사인 2의 몇 제곱? n이 2일 때니까는 n이 1일 때니까는 n이 1일 때는 여기가 2의 제곱이 되나? 그치? 2의 제곱에 1이고 그리고 n이 2일 때는 2의 세제곱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네. 그치? A4니까 n이 3일 때까지 해야 되네. n이 3이면은 2의 세제곱, 2의 4제곱까지. 파이의 코사인. 요거 그냥 곱한 거 계산하는 뜻이야. A4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처리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성균관대 문제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예전에. 저 계산하는 식이. 여러분들 코사인 이렇게, 코사인, 지금 뭐 그냥 문제 예로 들게. 코사인 2의 4제곱분의 코사인 2의 4제곱분의 파이 코사인 2의 세제곱분의 파이 코사인 2의 제곱분의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a의 1, 1 이렇게 돼 있거든. 요거식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야? 뒤에서부터 앞에서 뒤로 가야 되나? 뒤에서 가면 안 되나? 16분의 파이를 먼저 곱해야 16분의 파이를 먼저 곱하게 되나? 그러네. 2배씩 올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그 어떤 수든지 간에 그 코사인의 곱을 통해 가지고 알겠지? 코사인 곱은 코사인 곱은 사인 곱? 코사인 곱. 그래서 사인 2알파 이퀄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의 식을 이용해 가지고 알파의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식들을 이제 정리해 주게 되면은 일부러 이제 만들어 주는 거야. 이것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거 축차로 해서 내려가도 되고 요게 2배가 되도록 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여기다 코사인 2의 뭐 4제곱분의 파이를 이렇게 하나 곱해 준다는 거야. 사인으로. 그럼 사인 코사인의 곱은 다시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치? 사인 코사인 곱은 다시 사인으로 나타내고 각이 어떻게 되어지게 배수가 되어지게 되지. 그 배수가 되어지는 순간에 다시 사인으로 요거하고 같아지게 되지. 그래서 요거하고 또 사라지면서 또 차수 낮아지고. 알겠지? 나중에 처음에 곱한 요것만 우리가 처리해주면 되죠. 자, 그거씩 계산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나머지 문제들도 이제 그 조금 요거 계산 연습, 요거는 수열의 이제 점화식에 위한 정의이자, 그 계산 연습을 조금 해보면은, 뭐 이런 정도 이 형태의 문제가 또 다시 나오진 않겠지만 한 번쯤 계산 연습을 해봐. 특히나 여기서는 거기 2번에 있는 수학적 기납법 있잖아. 요거 때문에 지금 해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따로 수학적 기납법 문제를 갖다 특별히 풀 적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 2번에 있는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이라든지 요거 한번 잘 점검해 두시면 수학적 기납법 활용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문제를 넣었어요. 자, 다음으로 16페이지에 거기 2번에다 별표 치고 여러분들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16페이지에 예제 2-2번. 이건 뭐 대표적인 뭐 하노이 탑이라고 하는 문제야. 이 하노이 탑 문제 본 적 있지? 근데 실제로 하노이 탑의 일반항까지 구해봤어? 구해보라는 얘기야. 아니, 사실 요게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문제로 예전 문제야. 지금 문제는 아니고 좀 예전에 이 자체가 그냥 뭐 인하대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 그냥 통째로. 뭐 64개의 원판이 본래 자리를 떠나 이거 하노이 탑이 뭔지는 알지? 제시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 그치?
자, 거기에 이제 대신에 좀 친절하게, 문제는 좀 친절하게, 점화식 만들도록 설명 주고 있어요. n개의 원판을 옮기려면, 위에서부터 n-1개의 원판을 b에다 옮겨놓고, 제일 큰 원판을 c로 옮긴다. 위에 거 다 옮겨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c 옮기면 되겠지. 그치? 꼬챙이 하나로. 다음, 그 위에 b에 있는 n-1 원판을 순서대로 쌓으면 된다. 이를 이용하여 n개의 원판을 옮기는 데 필요한 횟수, an이라고 하자. n개의 원판을 옮기는 데 필요한 횟수. 일단은 몇 개를 옮겨야 돼? n-1개를 먼저 옮겨야 되지. 그치? 그래서 세 개의 꼬챙이에 여기에 n개가 이런 식으로 쌓여 있었을 때 여기에서 n-1개까지만 일단 요로 한쪽으로 다 옮겨서 이렇게 쌓아놓고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는 놈을 여기에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n-1개를 갖다 이런 식으로 즉 1번, 2번, 3번의 순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 즉 한 번 아니면은 한 개 아니면은 n-1개를 옮기는 방법만 사용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n-1개를 옮기는 방법의 가지수는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이 경우의 수가 an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n-1개를 옮기는 경우의 수는 an의 정의에 의해서 그대로 몇 개야? 그치? 요게 n-1이겠지? 그치? an-1의 방법의 경우의 수로 이렇게 갈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돼야 되겠지. 그치? n이 이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면 돼? n-1이 다시 한번 n-1개가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경우의 수. 즉 a n-1이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되지.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AN과 AN-1 사이에 점화식으로부터 출발한 대표적인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왜 해보라고 그러냐면 해설 보든 그 문제에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 알겠죠? 그걸 이제 점화식을 꾸몄는데 기본적으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일반화시킨 점화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거 연습하도록 한 거예요. 그냥. 점화식 구하러 가면은 특히나 논술 문제를 처음 풀어서 증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점화식을 구하거나 점화식을 구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감이 적다 보니까는 뭐 하냐면 A1, A2, A3부터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규칙 찾아낸 것처럼 실제로는 찾아낸 게 아니야. 알겠지? 그것이 규칙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한 거지. A1, A2, A3가 어떤 규칙이 있다. 이걸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규칙을 가질 가능성에 대한 것만 확인하는 거지 그런 규칙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해. 예시를 통해서 검증하게 되면. 근데 지금 이와 같은 방식의 논리적 구성은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시로부터 올 수 있는 일반화 오류를 갖다가 줄여주는, 없애는. 알겠지? 수열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논리적인 방법이 뭐야? 수학적 귀납법이야. 귀납적 정의라고 그러지. 그치? 점화식 꾸미는 거. 그거 연습하는 문제야. 2번 문제에서 그것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도록 했는데 그 일반항 구하는 이거는 개차 수열 문제라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문제로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야. 알겠지? 그래도 이제 식은 한번 봐봐. 개차 수열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놨거든, 해설에서. 1번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 알았죠? 1번, 요거는 1번 별표 쳐놓고 1번은 무조건 한번 해봐. 3번은 별 의미 없는 그냥 재미거리예요. 자, 3번에서는 섹션 3에서는 무한급수와 구분구적법에서 이제 체크해놨는데 뭐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들 교과적인 뭐 수열 계산 문제지, 그치? 급수, 등비 수열이라든지 등차 수열에 대한 어떤 계산형 문제들이야. 근데 단순한 등비 수열의 형태는 아니야. 보면은 그림 1 같은 경우, 문제 1번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삼각형의 면적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러지, 그치? 빗금처럼 부분들이. 거기에 어떤 규칙들이 있어서 예외적인 요소를 제외시키고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규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규칙이 처음부터 규칙이 적용되라는 법칙은 없어. 규칙은 없어. 알겠지? 여러분들이 이제 점화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혹은 뭐 어떤 양적인 계산을 갖다가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내서 서술했었을 때 반드시 초항 확인하라 그러지. 그치? 반드시. 답안에도 반드시 1항부터 설명하는지 2항부터 설명하는지 반드시 써줘야 돼. 일반항도 마찬가지고 점화식도 마찬가지고. 그거 빠뜨리면은 실제로 감점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응? 점화식이나 일반항은 항상 뭐 같이 해줘라? 그치. 그것이 성립되어지는 n의 조건에 관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문제를 차분하게 읽으시고. 문제 조건에서 n이 2부터 시작하도록 교묘하게 조작이 돼 있다든지 숨어 있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그런 거 놓치면은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감점돼 버리는 거야. 여기서 이거 뭐 계산하는 거는 이제 계산법 연습하는 거야. 기하학적인 수열에 대한 계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여기서 한번 보는 거고, 거기 두 개 이제 소문항 내왔는데 서로 다른 형태의 문항이야. 알겠지? 소문항으로 두 개 돼 있지만은.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정도 연습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에 섹션 4의 수열과 함수의 극한, 예제 4-1, 4-2, 그 다음에 4-3과 4-4까지 아마 있었는데, 그치, 예제 4-4까지. 거기 예제 4-1번은 일부러 인하대 문항을 좀 뽑아왔어. 알겠죠? 혹시라도 뭐 인하대나 아주대 비슷한 정도 수준에서 그 뭐 숙대라든지 이런 학교 문제로 쓰기도 좋고, 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요 4-1번에서 지금 인하대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적분관계식 있잖아. 적분관계식과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문제로도 나오기도 괜찮아. 알겠지? 한양대가 부등식 문제, 부등식 증명 문제 꽤 많이 내거든. 응? 기하 문제는 거의 안 내면서 부등식 증명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내. 다른 학교보다 더. 그래서 그런 쪽도 연계도 있고, 인하대 역시도 이 부등식 증명 문제를 또 많이 출제하는 학교야. 인하대 역시도.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그 부등식, 여러분들한테 이 부등식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부등식이 나오는지 예전에 조금 설명을 한 적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에서 A, B가 0보다 크고 대소관계를 가질 때 부등식 B분의 1보다 크거나 B-A분의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가 B분의 1보다 크고 A분의 1보다는 작다. 요거 어디서 온 거야? 이 부등식 어디서 온 거야, 요거? 그치, 이거 평값 정리에서 온 거야. 함수 fx를 뭘로 놓고? 함수 fx를 로그 x로 놓고. 함수 fx를 로그 x로 놓게 되면 지금 주어진 함수는 b-a분의 경계값이지, 그치? b-a 구간에서 로그 b-로그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요것과 똑같은 뭐가 존재해야 돼? f'c가 존재해야 돼.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야지? 이게 c분의 1이지. c분의 1인데 이 c는 뭐와 뭐 사이 있어야 돼? a와 b 사이에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둘 다 양수야. 양수야. 따라서 이것의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어지게 돼? 이것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그치?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그치? 그래서 c분의 1은, 여기 있는 이 c분의 1은, 그치? 이 부등식으로부터 c분의 1은 b분의 1보다는 크고 a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고, c분의 1은 곧 요거니까, 그치? 증명 끝나는 거야. 이것이 나오면 무조건 평값정리 바로 나와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첫 번째 적분식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첫 번째 적분식. 사실은 이거 원래 그냥 적분하면 그대로 뭐야? 그 적분 그냥 풀면 x분의 1 적분 풀면 로그 x지? 그치? 그래서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평값 정리에서 온 거야. 적분식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적분식 자체를 그래프의 면적으로 한번 해석해봐. x분의 1 그래프의 면적. 그 적분식은 성립해야겠지? 이 이유 때문에. 왜? 거기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첫 번째 적분식에 한번 잘 집중해봐. 어쨌든 그 적분식은 우리가 금방 봤듯이 이 식이 뭐에 의해서 평값 정리에 성립하지? 그치? 이런 형태 되면은 어떤 함수 fx, fb, fa, b-a 형식이면 일단은 평값 정리부터 의심해봐. 응? 어떤 함수를 취할 거만 고민하면서. 자, 그래서 x분의 1에 대해서 저와 같은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b분의 b-a는 여기서 b-a를 가운데로 넘기면은 저 식이 되는 거죠. 좌우변에서 동시에. 자, 그런데 여기 b분의 1의 b-a라는 건 뭐야, 이건? b분의 1의 b-a는 여기가 b일 때
여기가 b일 때 요게 b분의 1이지. 이거는 y 이퀄 x분의 1의 그래프니까. 그치? 적분으로서. 그치? 그리고 b-는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이죠? 즉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래쪽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적은 누구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당연히 이 구간에서의 적분 함수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지.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x분의 1이. 그치? 또 a분의 1에 b-a. 똑같은 b-a에 a분의 1이야. 요거죠? 그러면 이번엔 요걸 곱한 거지. 여기가 사이 길이가 b-a니까 여기가 a분의 1이고. 얘는 뭐보다 커? 적분보다는 커야겠지? 적분보다 커야겠지? 구분 접할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도 있을 거야. 응? 아, 이거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냐면, 일단은 평값 정리를 활용한 부등식 증명하는 문제들도 논술 문제 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분에 대한 부등식을 볼 때, 이 적분 부등식을 풀어서 로그식으로 만들어서 볼 게 아니라, 그렇게 봐도 당연히 되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뭐로 봐라? 그 함수의 면적과 그 면적에 대한 직사각형의 근사식으로도 생각해 보란 얘기야. 적분부등식이 나오면. 적분부등식이 나왔을 때 가운데는 적분부등식인데 그 좌측과 우측의 범위에서는 특정 도형의 면적이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그 그래프와 그 함수의 그래프와 적분으로부터 직관적으로 이 함수가 이 부등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 정말 급할 때는요. 여기에 있는 이 로그까지 풀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증명할, 평값 써서 증명하기 싫으면, 시간 없고 그러면 뭐 해놓으면 돼? 거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그려놓고 답으로 대신해도 돼. 물론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안 줄 거야, 그렇게 하면. 알겠지? 근데 이거 적분 풀어가지고 거기에 평값 정리 써가지고 증명하는 시간하고 비교하면은 단 몇 분도 안 걸려. 10분의 1도 안 걸려, 시간상으로는. 급할 때는 굉장히 좋아. 알겠지? 그래프로 대신하여 설명하는 것도 뭐 유령만 얘기하지만. 그리고 뭐 극한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하고서 이제 증명하는 문제 쓰고서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극한에 관한 정리 문제들이에요. 자, 거기 제시문 가에서 좀 중요한 요소를 보시고 함수의 적분과 미분, 평값 정리와 부등식 관계들 한번 보시고 19페이지에 소문항 1, 2, 3, 4 요거는 한번 풀어보면 할 겁니다. 인하대 특히나 뭐 아주대나 그 아주대 숙제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거 풀어보시면 괜찮아요. 자, 4-2번. 요건 이제 단순한 계산형 문제들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복잡해 보이지만은 처음 거는 극한 계산하는 거고, 알겠지? 극한 정리해가지고 다항함수 찾아내는 문제고, 교과적인 문제고요. 2번은 1번 이용하도록 아예 돼 있죠. 이거는 문제 자체가 그냥 연계해서 연습하는 문항으로서 극한에 대한 연습 문제로서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거 풀어보라고 넣은 거야. 알겠지? 문제 난이도 그렇게 높진 않아. 그러면서 논술 문제 구성을 갖다 연습하기는 좋으니까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3번, 1번, 2번식에서 2번식을 이용해가지고 4번에 대한 그 특별한 식에서의, 그치? 분수식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루는 그런 문제까지 확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3번은 항공대 2018년도 문제를 하나 실어놨어. 요거는 이제 문제 구성이 꽤 복잡하고 문제 조건들로 꽤 복잡해.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시간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능하면 이 오늘 하루 준 거는요. 실제로 오늘 하루 쓰려고 지금 이 자료 만든 거야. 알겠죠? 내일은 내일 자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하루 내에 볼만한 문제들로서 아까 전에 지정한 몇 가지 것들만 뽑아서 봐도 돼. 약간의 배경식들과 논술 문제 구성상의 특징들을 갖다 활용하는 그런 연습으로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시면 여기 4-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4-3번 문제는 시간 날 때 시간 진득하게 들여서 한번 풀어볼 생각하고 연습용으로 이건 써보라는 얘기 알았지? 응? 주어진 조건들도 이제 꽤 까다롭고 그것을 이제 풀어내는 과정에서도 뭐 한양대 정도 문제까지의 수리적인 내용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예제 4-4번은 이제 한양대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같은 이제 그 수열 함수 극한에 대한 문제 적분 문제로 해가지고
혼합되어 있는 이제 한양대 문제 하나 작년에 출제했던 한양대 문제 하나 실어놨는데, 한양대 시험 보시는 분들은 뭐 예시 문제를 연습해봐도 좋지만은 뭐 굳이 연습해야 될 이유는 없어. 이거는 어저께 뭐 기출 문제도 봤고 문제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봤으면. 그리고 거기 한양대 문제 4-4번의 1번 문제 한번 봐봐. 4-4번의 1번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눈에 뭐가 보입니까 지금? 4-4의 마지막 페이지 24페이지 한양대 1번 문제. 그치. 금방 봤던 적분식이지. 그치? 그리고 좌우변에 b-a가 아니라 이건 b-a 제곱이 들어있을 뿐이죠. 그치? 그리고 좌변과 우변에 코사인 b, 코사인 a 있지. 그치? 가운데 있는 식을 적분해서 풀어서 증명해도 돼. 알겠죠? 그러면 함수 fx를 뭘로 보자는 얘기야? 코사인 x로 보면 되겠지. 사인 x 미분해서 나오니까는. 그치? 자, 근데 가운데 식이 뭐가 좀 이상한데? 사인 b 마이너스 코사인 x로 있구나. 그래서 x에 대한 식. 요거는 이제 뭐 식 변형이 조금 더 하긴 하겠다. 그래도 여하튼지 대략적으로 이제 앞에서의 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들이 이게 이제 한양대 정도 되고 문제 문항당 난이 개수도 없고 하니까는 문항당 제시문 정보도 없고 하니까 문제 난이도는 높아지기는 하지만은 그 문제가 어떤 형식의 문제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유형의 어떤 형식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시작해볼까부터 가지는 재산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런 부분의 경험 문제로서 한번 보시고 뭐 연습할 수 있으면 3번까지 연습해 보시면 좋겠지만 아마 이제 요거 세트 문항으로 요거 마지막 한양대 문제 완전히 풀어보기에는 뭐 오늘 하루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응?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자기 학습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시간상 뭐 문제 하나하나 뭐 다 풀고 점검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좀 힘들고 조금 빠르게 우리가 이제 기초초 과정에서 논술 기초 과정에서 필요로 되는 약간의 이제 수열 극한 함수의 성질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저께도 했지만은 논술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식, 또 뭐 함수의 등치성이라 함수의 동치에 대한 정의라든지 우리가 이제 교과에서 기본 수학적 진화법 같은 교과상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그쪽 영역의 문제나 내용들을 잘 안 다뤘었을 때 증명 문제로 나왔을 때 우리가 손대기 쉽지 않은 정확하게 어떤 결과를 갖다가 설명하거나 하는 것에서 약간은 이제 그런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쉬운 부분들을 갖다가 수열 파트에서 점검을 한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적분이라든지 다른 영역에 응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손대맞기 미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보라는 얘기는 해설지를 활용해서라도 오늘 하루 동안에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쭉 점검을 해두시면은 좀 기묘하게 여러분들 쓰일 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기본 강좌는 마치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 이제 연습 시간 가지고 대면 참석 진행하는 시간은 바로 진행할게요. 알겠죠?